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인가 중도 보수 정당인가? 예,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야 총선 압승할 수 있고 대한민국 개혁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자기는 그 역할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대선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저 안철수다. 제게는 실패할 자유가 없다. 2004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트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철수로서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또 이런 주장을 안철수만이 아니라 이른바 유승민 탄핵파들도 이런 주장을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고 오세훈 같은 자도 그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렇지, 우리 고정표만 받고 이기기는 어렵지. 중도를 어쨌든 끌어들여야지. 자, 여러분, 중도를 끌어들인다고 당의 정체성이 중도로 바뀝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도를 끌어들여서 선거에 승리하려고 좌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파들이 중도를 끌어들여서 선거에 승리하면은 그러면 중도 좌파라고 자기들 정체성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중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지 당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중도를 끌어들여도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변신을 해도 당의 정체성은 자유우파 정당인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당의 정체성은 선거 전략의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좌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이에요.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이 당의 핵심 세력은 자유우파 세력이에요. 그 핵심 세력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중도 세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정당이 자기의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다 버리고 오로지 중도로 나가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 정당이 가끔 정신없는 그런 정당들이 있긴 있어요. 다 실패하고 소멸해버려요.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 차례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좌파 3년 4년 경험했고 실패했다. 제3지대 중도 극중주의까지 얘기하면서 제3지대 중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한 5년 만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되려면 마지막 남은 길은 자유우파 진영에 합류해서 자유우파의 일원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것과 당의 성격이 바뀌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정당이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노력합니다. 정당이라면 마땅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연 확장이 정체성을 바꾸는 걸로 가는 건 그런 정당은 역사에 오래 남지 못합니다. 포말 정당이 돼버려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민의힘이고 쭉 소급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력이고 북한 체제와 경쟁에서 이긴 반공 세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앞장서 가야 할 그런 자유우파 세력인 거예요.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시도도
선거의 패배로 귀결됩니다. 대선 때 47% 이상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2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했을까요? 당의 정체성인 자유우파 세력과 함께 가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전략적 오류를 깨닫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유우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자유우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게 됨으로써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도표 10표 얻는 동안에 자유우파 고정지지층 100표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괜히 애매모호하게 뭐 중도 보수 개혁 이런 따위 혼란스러운 용어들 쓰지 말고 저 좌파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사파라고 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그 주사파 종북 세력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 이념전쟁 시대에 자유파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축소하는 어떠한 시도도 해당 행위에 해당되고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가 이 자유파의 정체성에 충실히 복무하는 자유파의 정치가로 거듭나라. 거기에 더해서 중도표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당권 뭐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당권의 향배 또한 그렇습니다. 확실한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를 당권에 세우고 확실한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권과 그 대통령 후보를 결사적으로 옹이하고 강력하게 지원함으로써 당대표와 자유파의 당대표와 자유파의 대통령 후보가 마음 놓고 중도표를 견인하기 위해서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 놓고 뛰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박근혜 모델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유일하게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자유파의 정체성에 분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나가도 이 고정 지지층 자유파의 주류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수 자유파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중도층이 흡수 견인됐기 때문에 과반을 넘었던 겁니다. 이 박근혜 모델이 주는 그 정치적 함의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왜 박근혜 모델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과반 승리, 유일하게 과반 승리를 한 대통령 후보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좀 깊이 성찰하고 당권 도전이든 대권 도전이든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